오빠 아내 돈으로 최고급 반지 맞추니까 기분 최고야. 약혼식 날 오빠가 내 옆에 서 있어야 하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울리는 욕실 밖에서 남편의 세컨드폰 액정에 뜬 문자를 확인한 순간 지훈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과 약혼을 앞둔 예비동서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재벌가 친척 집안 귀한 딸이라 떠받들며 제 주얼리 숍에 찾아와 5캐럿 다이아몬드를 무상으로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배신감 속에서도 지은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기막힌 총극의 주인공들을 가장 화려한 곳에서 산산조각 낼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충격적인 문자를 확인하기 며칠 전, 지우는 이미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뒤였습니다. 우리 자기가 사준 오피스텔 너무 좋아. 다음엔 언제 올 거야? 며칠 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오던 낯선 여자의 콧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강지우는 최고급 융으로 세공 테이블을 닦아내며 짧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혼 10년 차,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 재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충실한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어요.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안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우는 그 여자의 이름도 정확한 얼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지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설픈 감정 폭발로 이 더러운 배신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완벽한 증거를 모아 남편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놓겠다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다짐하던 참이었습니다. 예, 큰애야. 아내 있니? 그때 하이엔드 주얼리 숍의 육중한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시어머니는 예약된 VIP 고객들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지우는 끓어오르는 속을 완벽한 미소 뒤로 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매장에 손님들이 계신데. 손님이 대순이? 우리 둘째가 드디어 사고를 쳤다. 사고를 쳤어. 시어머니는 매장 안이 떠나가라 호들갑을 떨며 지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교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친정이 없고 배경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인 지훈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지훈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받았으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근본이 부족하다며 무시하곤 했어요. 명품 카드값과 병원비까지 지훈에게 기대면서도 시어머니는 고마움 한마디 없이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님, 사고라뇨. 도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우리 둘째가 아주 급이 맞는 재벌가 친척 집안의 귀한 딸을 데려왔단다. 예비 신부 쪽 집안이 어찌나 대단한지 내가 아주 어깨가 춤을 춘다니까.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품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실소를 머금었지만 겉으로는 다정하게 눈을 맞췄어요. 어머, 정말요? 도련님이 드디어 짝을 찾으셨군요.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바로 달려온 거 아니니. 새 며느리는 너같이 흠집 많고 친정 없는 애랑은 차원이 다른 귀한 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아가씨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선을 넘는 폭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흠칫 놀라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지훈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명색이 큰형수고 주얼리 숍 대표 아니니 새 며느리 약혼 반지는 여기서 제일 좋은 걸로 해줘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어? 다이아는 제일 큰 걸로 한 5캐럿짜리로 큼지막하게 박아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5캐럿 다이아몬드를 마치 동네 시장에서 사과 한 알 더 얹어달라는 듯 뻔뻔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호텔 약혼식 비용까지 큰형수 체면이라는 말로 지훈에게 떠넘기려 들었습니다. 약혼식도 재벌가 혼사처럼 보여야 한다. 호텔 대관료랑 식대도 내가 알아서 챙겨라. 새 며느리 집안에 우리가 꿀려 보이면 안 되잖니. 순간 지훈의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이전 같았으면 숍의 자금 사정을 설명하며 곤란해했겠지만 지훈은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오히려 화사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귀한 동서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당연히 대우해 드려야 해요. 어설픈 기성품 말고 아주 눈부시게 세팅해 드릴게요. 다이아몬드 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감정서와 보증서는 약혼식 당일 예물 전달식 뒤에 따로 챙겨 드릴게요. 호텔 쪽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훈이 예상외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큰 전리품이라도 챙긴 장군처럼 당당하게 숍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렸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파멸의 덫을 세팅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지훈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형수님, 엄마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제 예비 신부입니다. 주말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시동생이 보낸 들뜬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탭하여 사진을 크게 띄웠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멈춘 곳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가느다란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주얼리 전문가인 지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몇 달 전 남편 재민이 숍법인 카드로 결제했다가 급하게 취소 처리하고 개인 카드로 다시 긁었던 바로 그 한정판 목걸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모텔 주차장을 걸어가며 스치듯 찍혔던 여자의 옆모습, 그리고 그날 영상 속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의 분위기와 콧소리가 섞인 억양까지 모든 것이 단톡방 사진 속 여자 오유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미친. 지훈의 입에서 억눌린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시동생의 약혼녀가 되어 나타나다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상간녀를 재벌가 친척 집안의 귀한 딸이라 떠받들며 자신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간 직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는데 그 여자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분노를 넘어선 기막힌 총극에 지훈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단톡방에 짧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네, 도련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반지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둘게요. 약혼식 날 봐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숍 안쪽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실장님, 잠깐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지훈의 부름에 10년 넘게 숍을 함께 꾸려온 믿음직한 매니저, 이 실장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실장은 과거 지훈이 큰 수술비를 빌려주어 어머니를 살린 적이 있어 지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다녀가신 것 때문에 그러세요? 실장님, 지금 당장 우리 숍 주요 거래처 대금 결제 내역 싹 다 뽑아주세요. 최근 6개월 동안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송금 내역, 거래처, 세금 계산서, 청구서,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전부 대조해줘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실장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고 표정을 굳혔어요. 특히 거래처 청구 금액이 실제 납품 금액보다 부풀려진 흔적이 있는지, 송금 확인증에 남은 수취 인명이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우는 시동생이 보낸 오유리의 사진을 이 실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여자 오유리라는 사람이에요. 도련님과 약혼한다는 여자인데 시댁에는 재벌가 친척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했답니다. 이 여자의 진짜 배경이 뭔지, 시댁에 내세운 집안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남편분 자금 흐름과 저 여자 배경 조사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실장이 방을 나가고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세공용 루페를 집어들었습니다. 예비 동서이자 남편의 상간녀,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귀한 며느리라며 자신을 짓밟은 시어머니. 어설프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일 약혼식장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가 혼사라며 허세를 부릴수록 그 무대는 오히려 지훈에게 가장 완벽한 폭로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축복받아야 할 그날, 시댁 식구들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가장 눈부신 진실을 무대 위에 세팅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누구도 모르게 완벽한 각도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씁쓸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재민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지훈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 남편이 주식으로 몰래 진 빚 5천만 원을 알게 되었을 때도 군말 없이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없는 애라며 툭하면 무시하고 종처럼 부려먹어도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냈어요. 내가 부모 없이 자라서 예절을 못 배웠나 본데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납작 엎드려 봉사하며 살아라. 빚 갚아준 거로 유세 떨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지훈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으면서도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지훈을 부엌에 가둬놓고 파출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재미는 철저한 방관자였어요. 자신의 빚을 갚아주느라 밤낮 없이 세공대에 매달려 일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고부 갈등 앞에서는 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쇼빌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당신이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재미는 언제나 그런 식의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겉으로는 중견기업 재무팀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고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보다 비겁하게 책임을 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기만의 세월을 10년이나 버텨온 대가가 결국 상간녀와의 불륜이라니 지우는 서늘한 조소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주얼리 숍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호통부터 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어요. 예, 큰애야. 우리 귀한 새 며느리 반지는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거 맞니? 유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내다.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내 체면이 깎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세팅해라. 네, 어머님. 아주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목소리에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다정하고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유리와 남편의 숨통을 한 번에 조일 정교한 덫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문이 열리며 남편 재민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유명 베이커리의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재민은 숍 직원들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지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요즘 동생 약혼 반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지. 당신이 최고급으로 세팅해 준다고 해서 내 어깨가 다 으쓱하더라고. 우리 집안의 기둥은 역시 당신이야. 완벽하게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형의 얼굴을 한 재민을 보며 지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속으로는 제 동생의 예비 신부와 모텔을 드나들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신경 써야지.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같이 밥 먹어. 그날 밤 재민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재민의 서류 가방 안쪽 지퍼를 열고 깊숙이 숨겨진 세컨드폰을 꺼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던 중 남편이 차 안에서 이 폰의 패턴을 푸는 손동작을 우연히 확인했던 터였습니다. 손가락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 그리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화면을 열자마자 오유리와 나누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아내 돈으로 최고급 반지 맞추니까 기분 최고야. 약혼식 날엔 오빠가 내 옆에 서 있어야 하는데. 당연하지.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게 해줄게. 그 멍청한 여편네는 자기가 누구 반지를 맞추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다이아 깎고 있을걸. 약혼만 성사되면 반지의 예단비에 호텔 비용까지 한 번에 끌어낼 수 있잖아. 그 다음 파혼은 오빠가 알아서 만들어주면 되고. 조금만 참아. 그 여자 숍에서 돈줄만 더 뽑아내면 우리 둘이 살 집도 훨씬 좋은 데로 옮겨줄게.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메시지들을 읽어내려가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지경이었지만 지우는 이성을 잃지 않고 그 모든 대화 내역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전송했어요. 남편의 외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동생의 약혼까지 이용해 지훈의 돈과 숍을 뜯어내려는 추악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어요. 샤워기 물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 그녀는 세컨드폰을 완벽하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굳은 표정의 이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이 책상 위에 내려놓은 것은 숍의 최근 1년치 거래처 결제 대금 내역서와 은행 송금 기록이었어요. 대표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 몇 달 전부터 다이아몬드 수입 원석 대금이 부풀려져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천만 원이 전혀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재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바쁜 당신을 돕겠다며 숍의 세무 서류와 은행 심부름을 자처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재민은 법인 계좌 이체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알아냈습니다. 중견기업 재무팀장으로 서류를 다루는데 익숙했던 남자답게 그는 거래처 청구서를 교묘하게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계좌 대표자인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실장님,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오유리 배경 조사에 집중해줘요. 지우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자신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상세 내역과 송금 확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송금 확인증의 수취인명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유리. 자신이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피땀 흘려번 돈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을 나온 지우는 숍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안쪽의 비공개 세공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대신 특수 세공을 거친 5캐럿 크기의 최고급 큐빅 지르코니아 모조품을 꺼냈어요. 지우는 정밀 현미경과 미세 레이저 각인기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반지 안쪽 밴드와 세팅 하단 플레이트에 글자를 새겨 넣기 시작했어요. 레이저가 미세한 불꽃을 튀길 때마다 남편과 오유리가 모텔을 드나들었던 날짜와 두 사람의 이니셜이 촘촘하게 박혀 들어갔습니다. 수억 원의 다이아몬드 행세를 할 이 가짜 반지는 머지않아 그들의 밑바닥을 세상에 폭로할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어요. 어두운 세공실 안에서 지훈의 차가운 눈동자만이 레이저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고급 한정식당 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주말 예약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숍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석에는 시어머니와 예비동서 오유리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유리는 지훈이 숍 자금을 털어넣어 벌어들인 돈으로 샀을 법한 최고급 명품 드레스와 한정판 가방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지훈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으려 하자 오유리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은 늦게 오셨네요. 명색이 하이엔드 주얼리 숍 대표님이신데 옷차림이나 차고 계신 주얼리가 너무 밋밋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숍 매출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초면이나 다름없는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교묘한 조롱이었습니다. 오유리는 재민의 눈치를 힐끗 살피며 입꼬리를 올렸고 재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잔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눈짓 하나에 지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집게를 쥔 손에만 힘을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쌓여질 법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오유리의 편을 들며 맞장구를 쳤어요. 유리 내가 이해해라. 얘는 친정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귀하게 꾸미고 자랄 기회가 없었잖니. 너같이 재벌가 친척 집안에서 자란 애랑은 보는 안목부터가 다르단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지훈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는
종업원이 고기를 굽기 위해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물렸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얘기할 테니 나가보세요. 고기는 우리 큰 며느리가 구우면 됩니다. 예, 지훈아. 유리옷에 기름 튀지 않게 조심해서 타지 않게 잘 뒤집어라.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시켜놓고도 지훈에게 대놓고 파출부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재미는 아내가 뜨거운 불판 앞에서 고기 냄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제 입에 고기를 넣으며 철저히 방관하고 있었어요. 젓가락 끝으로 고기를 집어드는 그의 손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그 손이 며칠 전 오유리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지훈의 목 안쪽으로 뜨거운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우며 속으로 차갑게 칼을 갈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식사 자리가 곧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그저 서늘한 미소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무렵 지훈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룸을 나섰습니다. 손을 씻고 돌아오던 길 지훈은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살짝 열린 비상구 문틈 사이로 남편 재민과 오유리가 서로의 허리를 끌어안고 진득하게 밀착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전 룸 안에서 보여주던 우아하고 얌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유리의 얼굴에는 천박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돼? 빨리 파혼해버리고 오빠한테 가고 싶어? 저 바보 같은 동생 녀석 비위 맞추면서 고상한 척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 약혼식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내가 저 옆편네 숍에서 돈줄 더 뽑아낼게. 우리 자기가 진짜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남편은 오유리의 볼에 입을 맞추며 끔찍한 계획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반지의 호텔 비용까지 받아냈으면 이제 혼수랑 예단 핑계로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 다음엔 내가 파혼해도 우리 손해볼 거 하나 없어. 지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소리 없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렌즈 너머로 그들의 추악한 얼굴과 선 넘는 대화들이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숍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울고 싶다는 마음보다 먼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독한 감각이 심장 밑바닥에서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은 표정의 이 실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지훈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오유리 뒷조사 결과와 자금 추적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재벌가 친척 집안의 딸이라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오유리의 정체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었고 시동생에게 보여주었다는 대단한 친척 어른들은 전부 돈을 주고 고용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기극에 시동생은 물론이고 영악한 척하던 남편 재민과 시어머니마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훈을 진짜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장에 편철된 자금 추적 내역서였어요. 이 실장이 거래처 청구서와 법인 계좌 송금 확인증을 맞춰보며 찾아낸 증거 서류였습니다. 대표님, 사장님이 최근 6개월 동안 숍 결제 대금에서 교묘하게 빼돌린 횡령액, 그리고 사장님 개인 명의로 한도 끝까지 끌어모은 신용대출금이 전부 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설마, 네.
오유리 명의로 계약된 강남의 5억짜리 최고급 투룸 오피스텔 전세금입니다. 자신이 밤낮 없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피땀 흘려 일군 숍의 돈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이 자신을 파출부 취급하며 멸시하던 남편과 상간녀의 쾌락을 위한 불륜 아지트를 꾸미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우는 서류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이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단 1원의 가치도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실장님, 이 서류들 완벽하게 스캔해서 백업해 두세요. 그리고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도 같이 묶어서 정리해줘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지훈입니다. 지금 당장 제 남편 명의로 된 계좌와 자산부터 묶을 준비해 주세요. 법인 자금 횡령 고소장과 이혼 소장도 오늘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불륜 증거, 자금 흐름, 그리고 제 숍을 이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 한 녹화 영상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시동생과 상간녀의 약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이었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미 화려하게 세팅될 완벽한 파멸의 무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약혼식을 사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예약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지훈의 주얼리 숍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와 남편 재민이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요구였어요. 예, 큰애야. 우리 유리가 혼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온단다. 친정에서 강남에 신혼집을 아예 사주기로 했다지 뭐냐. 신부 측에서 집을 해오는데 우리가 가전이랑 가구 예단을 싸구려로 넣어서야 되겠어? 어머님, 갑자기 혼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우리 귀한 며느리 체면 구기지 않게 내 주얼리 숍 명의로 사업자 대출 1억만 당장 알아봐라. 그 돈으로 둘째 혼수랑 예단비에 보탤 거니까 그리 알아. 지우는 속으로 어이없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신혼집을 친정에서 해오기는커녕 남편 재민이 지훈의 숍 자금을 횡령해 마련해준 5억짜리 전세 오피스텔이었어요. 오유리는 남편의 돈으로 집을 얻어내고도 모자라 시동생의 결혼 자금을 핑계로 지훈의 대출금까지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남편 재민이 짐짓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여보, 동생 기 살려주는 셈치고 당신이 총대 좀 매줘. 우리 집안에 재벌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깟 1억 대출 알아보는 게 대수야. 매달 나오는 대출 이자는 내 월급에서 알아서 낼 테니까 당신은 서류만 좀 만들어. 이미 자신의 신용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어써서 오유리에게 바친 남편이었습니다. 월급은커녕 매달 이자 맞기에도 급급한 주제에 지훈의 신용마저 상간녀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려 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책상 밑에 부착해둔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긋나긋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 도련님 체면이 걸린 일인데 제가 알아봐야죠. 오늘 바로 은행에 심사 서류 넣어 볼게요. 약혼식 날 돈 문제와 서류 정리까지 제가 직접 챙겨가겠습니다. 지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이자
두 사람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 그렇게 굽힐 것이지라며 콧방귀를 뀌었고 남편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야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우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꺼내 써도 되는 통장으로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숍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녹음기를 챙겨 대형 로펌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님, 방금 그 사람들이 제 명의로 1억 대출을 강요한 녹취 파일입니다. 이것도 증거로 추가해 주세요.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담당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넘겨주신 남편분의 불륜 증거와 숍 자금 횡령 내역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는 법원 접수 준비가 끝났고 횡령 고소장도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압류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확인 가능한 계좌와 자산부터 묶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혼 소장 사본과 가압류 신청 서류, 횡령 고소장 사본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우는 붉은 표시가 붙은 서류들을 받아들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게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완벽한 파멸의 대본을 화려한 무대 위에 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곧바로 약혼식이 열린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시동생의 약혼식 대관료와 식대를 전부 결제한 것은 다름 아닌 지훈 본인이었어요. 가장 큰 돈을 지불한 계약자가 등장하자 호텔 연회장 매니저는 BVIP 응접실로 지훈을 안내하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식장 세팅부터 코스 요리까지 대표님이 요청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배인님, 약혼식 중간에 제가 예물함을 전달하면서 짧은 축하 영상을 틀 예정이에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신호를 드리면 메인 스크린에 이 영상을 바로 띄워주세요. 음향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앞부분에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시댁 식구들의 평범한 가족 사진이 흘러나왔어요. 매니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타이밍 맞춰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우는 영상이 1분을 넘어가기 전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뒷부분은 약혼식 당일에 공개할 서프라이즈라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훈의 곁에 서 있던 이 실장은 말없이 USB를 다시 챙겼습니다. 약혼식 당일 지훈의 신호에 맞춰 이 실장이 직접 파일을 넘기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영상의 1분 뒤부터는 남편과 오유리가 모텔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화면과 두 사람이 지훈과 시동생을 조롱하며 나눈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매니저는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약혼식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텅 빈 숍에 홀로 남아 최고급 예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어제 밤새 미세 레이저로 미래 날짜를 새겨둔 5캐럿짜리 가짜 큐빅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반지가 꽂힌 벨벳 트레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쪽 밴드와 세팅 하단에는
재민과 오유리가 감추고 싶어 하던 날짜들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물함을 닫은 뒤 옆에 놓아둔 검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 사본과 가압류 신청 서류, 횡령 고소장 사본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반지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각자의 자리에 놓인 두 개의 증거가 지훈의 마지막 선택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훈은 거울 앞에 서서 전투복과 같은 올블랙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과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훈은 묵직한 예물함과 검은 서류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지만 망설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는 짧은 작별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기만과 착취로 얼룩졌던 10년의 과거가 무겁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가 혼사라며 사실상 결혼식 예행 연습처럼 키워버린 약혼식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위로 화사하게 부서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한껏 부풀린 머리에 번쩍이는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부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시동생과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오유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지인들의 손을 붙잡고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가 데려온 귀한 집안 아가씨잖아요. 어찌나 복덩이인지 모릅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주얼리 숍돈까지 싹 챙겨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에 호텔 약혼식까지 턱 하니 준비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악랄한 며느리 착취를 훈장처럼 자랑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겉으론 축하하면서도 뒤로는 혀를 찼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식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은 올블랙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최고급 벨벳 예물함이 들려 있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검은 서류 봉투가 단정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당당하고 기품 있게 걸어 올라가는 지훈을 발견하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우리 큰 며느리가 오늘 약혼을 기념해서 직접 준비한 5캐럿 다이아몬드 예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억소리가 나는 귀한 반지예요.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나란히 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오유리를 차례대로 쳐다보았어요. 네, 어머님.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숍 자금을 탈탈 털어 아주 눈부시고 완벽한 진실을 세팅해 왔습니다. 반지를 열기 전에 제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연회장 뒤편 음향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서 있던 이 실장이 지훈의 눈빛을 확인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연회장의 메인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단상 뒤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밝게 켜졌어요. 처음 몇 초간은 시댁 식구들의 평범한 가족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음악이 갑자기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뚝 끊기더니 화면이 순식간에 전환되었어요.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남편 재민과 순백의 예비 신부 오유리가
대낮에 싸구려 모텔 안으로 끌어안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지훈과 시동생을 조롱하며 나눈 카카오톡 내역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어요. 오빠 아내 돈으로 최고급 반지 맞추니까 기분 최고야. 약혼식 날엔 오빠가 내 옆에 서 있어야 하는데 빨리 파혼해버리고 오빠한테 가고 싶어? 저 바보 같은 동생 녀석 비위 맞추는 것도 지겨워. 연회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경악 섞인 비명과 수군거림으로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면에는 오유리가 내세웠던 재벌가 친척 집안 이야기가 조작이었다는 자료와 역할 대행 사람들을 불러 시동생을 속인 정황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재민이 숍돈을 빼돌려 오유리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그 잘난 전세 자금이 사실은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은 파렴치한 횡령금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것은 지훈에게 사업자 대출 1억을 강요하던 시어머니와 재민의 녹취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형? 이거 뭐야? 저 여자랑 형이랑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배신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시동생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남편 재민의 멱살을 움켜쥐고 얼굴에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다 지훈이 들고 선 예물함을 보고는 자신도 형수의 돈으로 반지를 받으려 했다는 부끄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수치심이 먼저 번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참상과 하객들의 비웃음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진 시어머니 위로 하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사색이 된 오유리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식장 밖으로 달아나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실크 드레스 자락에 스스로 발이 걸려 넘어져 하객들 테이블 사이로 나뒹구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아수라장이 된 단상 위에서 지훈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발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벨벳 예물함을 차갑게 열어젖혔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야. 최고급 큐빅 지르코니아 모조품이지.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의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지 안쪽에 너희가 바람피운 날짜들을 전부 새겨 넣었어. 지훈은 예물함을 닫은 뒤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남편 앞에 차갑게 내려놓았어요. 이혼 소장 사본, 가압류 신청 서류, 그리고 횡령 고소장 사본이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재민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훈은 남편과 오유리만 들을 수 있게 낮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여기서 떠들지 않을 거야.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으니까. 그 말에 오유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발버둥 치는 시댁 식구들을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뼈 있는 마지막 대사를 내뱉었어요. 당신들 밑바닥까지 전부 털어냈으니 남은 건 법정에서 정산하자.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건 제가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명과 욕설로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뒤로 한 채 시원하게 열린 호텔 문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결말은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가압류와 횡령 소송을 당한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알거지 신세로 쫓겨났어요. 재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었고 횡령금 반환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유리마저 남편에게 남은 마지막 비상금마저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시동생과의 약혼은 그 자리에서 깨졌고 오유리는 거짓말이 드러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지훈에게 의지하던 생활이 끊기자 더 이상 예전처럼 허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체면을 구기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월세방에 처박혔어요. 내가 그딴 년만 안 만났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다. 엄마가 지훈이한테 갑질만 안 했어도 이혼까진 안 갔잖아.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탓하고 저주하며 지옥 같은 몰락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쓰레기를 청소해낸 강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빛나는 주얼리 숍에서 그녀의 삶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희생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배신과 착취로 돌아온 시댁의 기만을 완벽하게 부셔버린 지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설픈 눈물이나 용서 대신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증거로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여간 반격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돈줄로만 여기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거짓 약혼으로 모두를 속이려 했던 오유리까지 한자리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오래 참아온 지훈의 분노가 제대로 터진 순간이었어요. 모든 미련을 끊어내고 자신의 이름과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지훈의 선택을 향해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훈처럼 내 삶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